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죠. 엄청난 시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엄청난 강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짜로 1000포인트를 가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올해 사실상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 17일이니까 딱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 한 해의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크리스마스 이브까지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를 보면 28, 29, 30인데 요 3거래일은 거의 의미가 없는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24일까지가 매매를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렇다면은 내일, 그리고 21, 22, 23, 24 5거래일 남았네요. 마지막 3일까지 더하면 8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좀 내년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포인트는 올해 연내 만약에 이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당히들 하시겠죠. 하지만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매매를 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 기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너무 세서 그런지 딱히 대장이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뭐 특징주를 뽑아본다면 대웅이 있겠는데, 제가 그동안 대웅제약을 계속 관심주로만 드리고 추천을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매수할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의 이 소송건이 저는 되게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들어갔어야 맞는 게 되는 거죠. 일단은 대웅과 메디톡스의 분쟁 결과가 나왔는데 메디톡스의 승소로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의 승리가 점쳐진다라는 이 분위기가 큽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오늘 급등, 그리고 메디톡스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싸움입니다. 대웅제약 먼저 메디톡스에서 만든 메디톡신 2006년인데, 이거를 대웅제약이 2014년에 나보타를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최종 판단이 미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 지금 글쎄요. 사실 저는 이런 재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뭔가 나오는데 이걸 예상해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사실 딱 한 가지를 보자면, 기술적으로 보면 대웅과 대웅제약이 형제들이 메디톡스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나간 종목이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메디톡스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메디톡스를 오히려 저가에서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기술투자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매매했다고 그랬죠. 요 날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누적 수익률은 이미 100%는 훌쩍 넘었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이미 100%는 넘었었고, 지금 요 구간을 매매해서 이 구간을 또 수익으로 돌렸는데요. 이날 우리가 추가 매수했어요. 추매 물량 여기서 매도해주고, 오늘 그 기본 물량 수익 실현 6,000원에 나갔습니다. 6,000원 안 주면 안 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6,000원에 매도가 나갔는데, 오전부터 걸어놨기 때문에 쭈르륵 매도가 되고 이제 다시 5,550원이 됐는데요. 항상 강조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대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라는 거는 어디 하나 안전한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시 상황과도 막 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인 건데, 이럴 때는 안전자산의 가치가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달러나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 달러 가치도 하락이고 금값도 하락이고 안전자산의 구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인데요. 희소성이 있죠. 비트코인 예를 들면 희소성이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미래지향적인 기술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이번에 이전 2017년 18년이 그 거품이었다면, 이번 상승은
진짜 평가를 받는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이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요때부터 관심을 당연히 가졌던 거고요. 그 이후에 살자리를 계속 보다가 못 사다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건데, 높다라고들 생각하는 자리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바닥 시작권입니다. 그리고 그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또 지금 수익권으로 돌려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도 수익권으로 돌려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전략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가상화폐 쪽은 계속해서 더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두에 이제 서서히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냐면 내년이 무슨 시즌입니까? 대선 시즌입니다. 대선 시즌.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인맥주가 아마 판을 칠 거예요. 올해도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아마 연초부터 그냥 인맥주로만 쭉 갈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물론 인맥주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아무런 펀더멘털 볼 거 없고 껍데기고 그냥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인맥에 엮이고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맥주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내년에 인맥주를 안 하면 손가락 빠셔야 될 겁니다. 이 인맥주가 가는 이유는요, 뭐 이것저것 말은 많고 음모론도 많고 하지만 당연히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될 사람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극히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인맥주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승을 하는 것도 펀더멘털 이런 거 볼 게 없어요. 그냥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거품이네 아니네 이런 소리는 우리가 신경 쓸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중점적인 관심을 둬야 되겠죠. 일단 각 후보별 지지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이 급변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럼 어떤 인맥주를 사야 될까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 거 사야죠. 그 누가 대통령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기서 정치색이 나와요. 나는 이 후보, 나는 이 후보. 그러고 싸워. 그리고 종목 이것만 사는 거야, 자기들 것만. 100점 필패합니다. 한두 번은 수익이 나겠지만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수익 난 거 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선 정치색은 싹 배제하시고 정말 순수하고 냉정한 눈으로 기술적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올해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백신 관련주들.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소게임이라고 그랬죠. 시소게임. 한쪽이 내려갈 땐 한쪽이 올라가고요. 또 다른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로 이쪽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선 당연한 생리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A 후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들 이제 다 알잖아요. 3인방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이에요. 이 중에 하나의 불안 요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검찰총장이라 내년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출마 선언하는 순간 전 종목 점화가 갈 거예요. 우리 기억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를 할 때 정치 관심 없다, 불출마할 것이다 얘기 나오고 다음날 이리아 등등 관련주가 점화가 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예상을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장 핫한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예요. 하지만 이 윤석열 관련주는 언제 곧 점화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소량의 금액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나 이낙연 관련주는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해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먹어서 지금 이걸 다시 해야 되나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하나의 관련주를 보면 에이텍을 한번 보죠. 너무 많이 해먹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서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주봉 봐도 그렇고요. 월봉을 봐도 그렇고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고 있고 거래량도 서서히 붙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의 상승. 쉬었잖아요. 많이 쉬었잖아. 8월달 고점 찍고 나서 지금 4개월을 쉰 겁니다. 내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누구 걸 매매해야 될까? 뭘 사야 되나요?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각 후보별
1등, 2등 대장과 부대장을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전부 다 매수하십시오. 떨어지는 것부터 매수하세요. 오늘 차기 주자 적합도로 이재명 의원, 경기도지사가 21%, 그리고 이낙연, 지금 이제 당 대표시죠. 이낙연 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18%,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인데요. 이 수치만 보면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할 것 같잖아. 그래서 급등하잖아. 그때 쫓아가지 마세요. 그대로 상한가 꽂히는 건 이거보다 좀 더 임팩트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한가 꽂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때 밀리는 후보의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반대급부로 그 다음 날은 바로 다른 뭐 지지율에 조금이라도의 변화가 있거나 이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관련주가 상을 쳤는데 이낙연 관련주가 하락한다. 그때 이낙연 관련주를 사놓으면,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이낙연 후보가 그 지지율 하나로 대선을 포기할 리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계속 정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뭐 토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이슈를 만들었고 생산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주가가 다시 붙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시속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후보들의 종목을 다 매매하십시오. 일례로 가장 가까이 했었던 대선 때 박근혜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를 놓고 매매를 했을 때 실제로 저초장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는 거의 대부분 인맥주였죠. 이 인맥주들을 다 같이 매매를 했었던 게 저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여론조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저는 그 생각 항상 해요. 저는 여태까지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를 다 맞췄었거든요. 제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어요. 난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주식시장에 결정이 되더라고. 가장 강한 종목, 가장 강한 시세를 내뿜는 종목에 관련된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전부 100%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했던 저출산 관련주들을 매매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투표를 했고, 그분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저출산 관련주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강하다? 이렇게까지 세다? 이것은 그때 당시 안철수 관련주들도 물론 있었지만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출산 관련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지금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 됐죠. 뭐 관련주 인맥주로 이지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대선 때는 이 관련주들이 무시무시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안랩 상승한 것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인맥주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정책 관련주는 오히려 약해요. 뭐 물론 이 저출산 관련주가 이 박근혜 관련된 주요 정책 관련주이긴 했지만 인맥주가 처음에 셉니다. 정책주는 오히려 나중에 출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후보인 종목은 나중에 엄청난 강세를 나홀로 보이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인맥주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주의 순서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 관련주들도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년 시즌은 이 대선 관련주들, 특히 이재명,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가 존재해요. 윤석열 관련주. 근데 항상 이런 종목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와 같은 이런 지금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동반되어 있는 후보의 종목이 가장 핫하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수하면서 좀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년 연초가 되면 이분들이 모두 어디선가 어떠한 연설을 하실 겁니다. 그때 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내년에 선거를, 내후년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일은 언제죠? 내후년인가요? 어쨌든 2022년 3월 9일인데 2022년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엔 무조건 2021년은 대선주들, 인맥주,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주들도 함께해서 모두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매수해두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얼마 안 남은 시장인데도 화랑장이라 굉장히 저도 지금 바쁘게 리딩을 하고 있는데 모두 성공적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주식 한 잔 교명대표였습니다. 오늘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처음 영상 접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